국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뭐라고 했냐면 최대한 저렴하게 책정했다. 아, 훌륭하네요. 예상을 깨고 경제적 트림을 신선했다. 서민들을 위해서 6천만 원짜리 차를. 네, 안녕하세요. 박기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모카 샤스파입니다. 네, 아이오닉 6 가격표가 공개됐다고요? 네, 아이오닉 6 가격표가 공개됐는데 좀 흥미로운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어서 오늘 모카 스튜디오 찾아왔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어요? 어떤 게 특이한데 그래요? 일단 아이오닉 5처럼 아이오닉 6도 모든 트림, 모든 파워트레인이 보조금을 다 받게 됐습니다. 네, 아이오닉 5가 네. 모든 트림이 보조금을 받게 하려고 무슨 꼼수를 좀 썼었는데 그거에 5,495만 원짜리 팔지도 않는 트림을 하나 만들었거든요. 이번에도 마찬가지가 됐을 것 같은데 어떤 꼼수가 있었을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나온 트림은 총 4가지 트림이 있습니다. 롱레인지 중에서 익스클루시브, 익스클루시브 플러스, 프레스티지, 그리고 마지막에는 마이너스 옵션인 이 라이트 옵션이 있습니다. 이 라이트 꼼수 옵션, 그렇죠. 깡통 옵션이라고 해야 될까? 꼼수 옵션이라고 해야 될까? 그런 거. 꼼수라고 하기에는 소비자한테 좋은 방향으로 해준 거니까 일단은 칭찬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일단 가격대를 한번 알아보죠. 전체적인 가격대가 어떻게 되나요? 일단 5,850만원부터 6,450만원까지 있는데 이게 옵션에 뺀 기준 그냥 트림별 가격이라서 사실 좀 비싼 느낌이 있습니다. 굉장히 비싸네요. 거기 지금 뭐가 빠졌냐면 전륜 모터, 그러니까 사륜구동 모터가 빠졌고 썬루프 같은 거 빠졌고 뭐 빌트인 캠 빠졌고 뭐 스피커도 빠져 있고요. 보스 오디오 빠지고 디지털 사이드 미러도 빠졌잖아요. 뭐 없는 게 너무 많은데? 그쵸, 지금 없는 게 너무 많은데도 6,450만원까지 한다고 하는데 네. 이건 세제 혜택 전 가격이고 네. 세제 혜택을 받으면 최대 39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고 써 있습니다. 390만 원 되면은 한 5,900 몇십. 뭐 이 정도면은 뭐 괜찮네요. 근데 되게 신기하다. 우리가 한 1년 전만 해도 네. 야, 차가 3,500만 원이 넘어요. 와, 이랬는데 스포티지가 4,000이네요 이러고 있었는데 전기차 시대가 되니까 네. 6천만 원 초반이면 진짜 싸네. 아유 5천만원 후반이면 당장 사야죠. 라고 하고 있어요. 지금 이게 무슨 말이지? 6천만 원짜리 차면은 그랜저보다 비싸고 제네시스 G80 가격인데 G80도 어지간한 트림도 아니야. 그것도 옵션 되게 높은 트림 K9 가격이에요. 이렇게 어마어마한 거를 지금 어쩌자고, 야, 이런 가격에 내놔도 이걸 줄 서서 없어서 못 산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네. 지금 세제 혜택이 가장 걱정스러운데 지금 말씀하신 옵션을 보면 5,850만 원부터다. 그러면 우리나라 세제 혜택이 5,500만 원부터는 보조금을 50%밖에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보조금이 절반 되는 거예요? 아이오닉 6는? 아니죠. 아까 전에 100%를 다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해드렸잖아요. 네. 여기서 이라이트 트림이 있기 때문에 보조금을 다 받을 수 있습니다. 트림 하나가 더 있어요? 네, 트림 하나가 더 있고 이걸 완전 깡통 옵션으로 만들어 놓은 거죠. 이거 그러니까 아무도 안 살만한 그런 옵션으로 만들어 놓고 그걸로 딱 보조금만 받을 수 있게 해놓고 네. 나머지는 다 옵션으로 이렇게 집어넣게 되면 보조금 어쨌든 100% 다 받을 수 있게 한다 네, 라는 맞습니다. 거군요. 이건 꼼수인데. 일단 소비자한테 좋은 방향이니까 꼼수라는 거를 빼고 이라이트에 어떤 게 빠져 있는지 보면요. 네. 오토 플러시 도어 핸들이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을 열면 이렇게 문 손잡이가 튀어나오는 게 빠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톡 튀어나오면 그거 잡아 당기는 건데 네. 안 튀어나오니까 눌러서 당기면 된다. 사실 뭐 이게 못할 게 아닌 게 테슬라 모델 3도 이렇게 눌러서 당기게 돼 있어요. 네. 원래 그렇게 돼 있어서 이거 뭐 없어도 사실 지장 없거든요. 그리고 가죽 핸들이 빠지고요. 뒷좌석에 센터 암레스트가 빠지고 이중접합 차음 유리가 빠지고 자외선 차단 유리가 빠집니다. 일단 뭔가 많이 빠진 것 같지만 크리티컬한 건 아니죠. 그리고요. 그리고 인조가죽 시트가 빠져서 직물 시트가 들어가고요. 직물 시트. 예. 이 직물이 별로 좋을 것 같지 않을 것 같다는 불길한 네. 예감도 드네. 운전석 전동 시트도 빠지고 통풍 시트도 빠지고요. 동승석에는 세이프티 파워 윈도우도 빠집니다. 제대로 깡통이네요. 제대로 깡통인데 근데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어떤 점에서 괜찮죠? 여기서 보조금을 다 받으면 대략 4,500만원? 거기다 세제 혜택까지 받으면 4,200만원 정도면 이런 전기차를 구입할 수 있어요. 잠깐만. 이 라이트 모델이 요 정도 빠진다. 익스클루시브가 5,900인데 얘가 5,500. 그러니까 400만 원 차이거든요. 네. 400만 원 차이가 나는데 400만 원 치고는 그렇게 많이 빠지지 않았어요. 생각보다 괜찮거든요. 오토 플러시 도어 핸들 뭐 없어도 되고 가죽 핸들 없어도 되고 센터 암레스트 뭐 그 정도는 운전석 시트 요건 좀 크리티컬하네. 그래도 400만 원이 싸다면 많은 사람들이 이 라이트 선택하겠는데요? 저 역시도 지금 약간 솔깃하다는 생각이 들었으니까요. 네, 400만 원이 싸다 그러면 뭐 약간 현대차 작전 미스인데요.
왜냐면 현대차가 이 라이트를 만든 이유는 정말 이걸 많이 팔겠다는 생각이 아니거든요. 네. 이거는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고 진짜 많이 팔려는 건 최소한 익스클루시브인 거예요. 근데 잠깐 이렇게 되면 이 라이트로 몰리겠는데요? 그래서 사전 계약이 약간 미뤄질 거라고 합니다. 아 그래요? 사전 계약 원래 오늘부터잖아요. 네, 원래는 오늘부터 시작을 했어야 됐는데 현대차가 가격 정책을 수정을 한다고 8월 달로 미뤄버렸습니다. 어? 하루 앞두고서 이렇게 미뤄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저도 연락을 받고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도대체 차를 몇 대를 살려는 거야? 이 사람이 진짜 제정신인가 지금? 지금 당장 나올 차를 부랴부랴 이렇게 스톱시킨 거 보면은 네. 아 그래요,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이 라이트가 지금 좀 문제가 있네. 이 라이트가 너무 가성비가 괜찮게 나와서 네, 멀쩡한 차로 나왔어요. 네. 깡통이어서 아무도 선택 안 할 차로 만들어야 되는데 네. 지금 이 정도면 선택하는 사람이 그래도 꽤 있을 것 같다. 많이 싸졌어요. 네. 400만 원 차이면 많이 싼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아이오닉 5도 똑같은 게 있거든요. 이 라이트 H 트랙이 있는데 네. 아이오닉 5 같은 경우는 가격 차이가 150만 원밖에 안 나요. 150만 원 차인데 빠지는 걸 놓고 보면 지금 뭐가 빠지냐면 전방 주차 센서가 빠져요. 그리고 블랙 하이그로시 벨트 라인 몰딩 그냥 외부에서 봐도 달라. 네. 실외 V2L 커넥터도 빠져. 게다가 여기 보면 이중 접합 차음 유리도 빠지고 유니버설 아일랜드 빠지고 ECM 룸미러도 빠져요. 똑깍똑깍 해야 돼요. 아이고. 전동 시트 빠지고 럼버 서포트 빠지고 뭐 다 빠져요. 뒷좌석 암레스트 뺄 수 있는 건 모두 다 뺀 거죠. 차가 빠지는데요? 게다가 파워 테일게이트가 빠져. 뒤에 테일게이트가 수동이 돼. 게다가 하이패스도 안 돼. 레인 센서도 안 되고 그냥 뺄 수 있는 건 다 뺀 거예요. 가격은 150만 원밖에 차이 안 나니까 이걸 선택하면 바보지. 이렇게 느낄 수밖에 없게끔 그렇게 선택을 한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건 그냥 진짜 이거는 꼼수. 네. 근데 아이오닉 6는 400만 원 차이에 저거밖에 안 뺐다고? 그러게요. 그러면은 저거는 그러게요. 저거 뭔가 작전 미스가 생긴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꼼수는 이게 작전을 짜다 보면 뭔가 꼬여요. 네. 꼬이기 때문에 꼼수를 쓰면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 라이트는 보조금을 100% 받게 하기 위한 현대자동차의 고객 사랑. 아, 네, 이 정도로 넘어가고요. 네네네. 익스클루시브부터 제대로 된 가격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데가 또 있는 것 같아요. 여기 뭐라고 하냐면 현대차가 금리 물가 상승 고통받는 국민 부담을 줄이자. 그래서 국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뭐라고 했냐면 최대한 저렴하게 책정했다. 아, 훌륭하네요. 예상을 깨고 경제적 트림을 신선했다. 서민들을 위해서 6천만 원짜리 차를. 그런 복심도 포함되었다. 야, 복심이란 말 간만에 보네. 야, 세상에. 그래, 현대차가 이런 마음을 갖고 계셨군요.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제가 좀 전에 꼼수라 그랬던가. 이걸 어떻게 꼼수라고 말씀하셨어요? 죄송합니다. 금리 인상, 물가 상승 때문이었구나. 이런 분들이 투싼을 250만 원씩이나. 네. 익스클루시브는 현재 5,850만 원부터 5,900만 원 요 사이로 가격이 책정될 거라는데요. 네. 실제 세제 혜택을 받고 나면 대략 5,500만 원 정도 선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300. 그렇게나 많이 빠진다고? 네, 세제 혜택이 되게 많이 빠져요, 생각보다. 세금으로 전기차에다가 정말 많은 걸 주네요. 세제 혜택을 전기차 오너한테 700만 원 정도를 국세로 주고 네. 지자체에서 또 한 3,400만 원 정도를 주기 때문에 세금이 한 1,100만 원 정도가 그냥 현찰로 꽂히는 거예요. 네. 전기차를 사는 것만으로. 거기다가 개별 소비세도 아예 절감해주고 네. 취등록세도 140만 원 까주고. 140만 원 절약해주고. 내가 지금 길에 있는 파란 번호판을 보실 때마다 느끼셔야 돼요. 아, 저기 우리 세금이 한 2천만 원 들어갔구만. 그리고 공채도 안 받습니다, 전기차는. 공채도 안 받는구만. 그렇게 딱 느끼셔야 돼요. 아니 이거 조금 좀 열받는 거 아닌가? 결론은 나도 전기차 사야지. 아, 저도 한 대만 사주세요. 그래서요. 네, 그래서 롱레인지 기본형부터 보시면 네. 배터리가 77.4kWh 배터리가 들어갔습니다. 그쵸, 이 정도 돼줘야 EV6하고 똑같은 배터리가 되죠. 그 다음에 실내 내장재 역시 또 써놨는데, 실내 내장재는 사실 아이오닉 5랑 비슷해서 대활용된 소재를 썼다, 그리고 친환경적 소재를 썼다. 사실 별로 관심 없어요. 그게 저는 자동차 만들면서 이건 친환경 소재로 만들었습니다, 이거 되게 네. 다이어트 콜라 같은 느낌이에요. 차를 안 만들면 되잖아. 네. 안 만들면 되는데 그걸 만들 때 뭐 페인트에서 뭐 조금 더 섞었다고 그걸 우린 친환경이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타이칸이 아마 친환경 페인트를 쓰지 않나요? 아니 근데 그게 무슨 거야? 이제 무슨 타이칸이 상관이야? 친환경 페인트를 쓴다고 해서 도장면에서 우둘투둘한 걸 이해해달라고 하는 그런 걸 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그걸 왜 이해해야 돼? 아예 안 만드셔야지. 진짜 친환경 할 거면. 참 희한합니다. 자, 그리고요. 네, 안전기술도 여러 가지가 기본적으로 탑재되어 있습니다. 네. HD1까지는 다 기본적으로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ADAS들, 어댑티브 크루즈, 차선 유지 뭐 이런 것들을 다 해준다. 네. 그러면은 이거 뭐 그냥
깡통이라고 해도 깡통이 아니네요. 다 들어있는 거네. 네, 사실 깡통이 깡통은 아니죠. 거기다가 에어백 역시도 다 들어가 있고 사실 에어백은 말할 부분은 아니죠 요즘 차량에서. 네, 에어백 없는 차 있으면 나와보라 그러세요. 네, 그다음에 이중 접합 차음 유리가 꼼꼼하게 들어갔습니다. 네. 앞유리뿐만 아니라 1열 도어, 2열 도어까지도 들어갔어요. 그래요? 기본 트림도 이렇게 들어가니까 음. 전기차에서 많이 지적받는 풍절함이 절감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용하긴 하겠죠? 네. 아무래도 이건 공기역학적으로 만들어진 차이다 보니까 공기를 가르는 소리도 훨씬 더 적게 들릴 것 같긴 해요. 그 다음에 뒷좌석 에어벤트도 기본적으로 들어있고요. 뒷좌석 암레스트도 들어있기 때문에 기본 트림부터 패밀리카로 쓰기에도 나쁘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괜찮네요. 그 다음에 앞좌석도 열선과 통풍 시트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고요. 운전석 전동 시트인데 보조석은 전동 시트가 아닌 것 같아요. 왜? 사실 이 정도는 이해해줄 수 있는 나중에는 부분인가요? 올라오죠? 나중에는 있습니다. 네, 최고 알겠어요. 등급까지는 알겠어요. 최고 등급? 네. 그 최고 등급이지. 네, 그 다음에 전동 트렁크도 여기서부터 기본적으로 들어가고 동급이었던 모델 3에는 제공되지 않는 회생 제동을 컨트롤할 수 있는 패들 시프트 들어가 있습니다. 왜 동급이었던이에요? 가격이 올라갔기 때문에 같은 모델 3가? 세단급의 요 세그먼트에서 비교할 만한 차가 i4, 모델 3, 아이온6였는데 네. 테슬라 모델 3는 저번에 도망가고 넘사벽의 가격대가 됐기 때문에 이제 동급이라 할 수 없다. 그리고 전동 트렁크 역시도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실 익스클루시브도 이라이트 트림만 없었으면 가성비 트림으로 주목을 받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동식 트렁크 들어가고 네. 괜찮네요. 나쁘지 않은데요? 나중에 크게 후회할 일은 없을 것 같은 그런 세팅을 해놨네요. 네, 근데 여러분들께 정말 추천드리고 싶은 트림은 사실 익스클루시브 플러스 트림이에요. 익스클루시브 플러스 트림이 대략 200만원 정도 가격은 더 올라가는데 HDA2가 기본적으로 들어갑니다. 그게 뭐가 달라요? 옆에도 레이더가 추가되기 때문에 차선 변경을 할 때나 아니면 다른 차가 끼어 들어올 때 아니면 다른 차가 좀 차선에 붙어올 때도 그걸 피해가는 기능 그리고 능동적으로 들어가는 기능까지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단계 더 진보한 거죠. 그리고 운전 스타일 연동 에이다스도 지원되기 때문에 저는 모카 EV6 타보고 어댑티브 크루즈 갔다가 진짜 기절하는 줄 알았습니다. 앞차에 어떻게 이렇게 딱 붙어 갈 수가 있어요? 운전 습관 연동을 딱 켜는 순간 앞차에 갖다 딱 붙는구나. 네, 저는 진짜 너무 놀랐습니다. 그게 저 사람이 주로 운전을 해서 그래요. 네, 그리고 앰비언트 라이트도 듀얼 컬러로 들어가는 기능이 현대차 최초로 들어가 있습니다. 위아래 색깔이 달라지는 거. 네. 그게 여기부터 들어가는군요. 그 다음에 디지털 키 2도 여기서부터 들어가고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여기서부터 기본 적용됩니다. 블루투스 가지고서 차문을 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터치라고 하는 거 보니까 이것도 아이폰까지 지원은 될 것 같은데 터치가 붙어서 제네시스랑 완전 똑같진 않을 것 같아요. 제네시스는 터치가 안 붙거든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된다는 건지는 조금 더 봐야 되겠지만 아무튼 네. 2라고 하니까 제네시스하고 비슷한 블루투스를 사용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해보게 되네요. 그리고 뭐라고요?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여기서부터 기본으로 들어갑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까지. 사실 200만원 추가해서 헤드업 디스플레이랑 HDA2면 가성비가 굉장히 좋은 거죠. 그렇죠. 보통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100만 원이 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거 생각하면은 나쁘지 않네요. 그렇죠. 이 정도면 사실 6,100만원 회사 혜택을 받고 나면 5,900만원 정도에 거기다 보조금 받고 나면 4천만원대 4천만원대 끝자락에 이런 차를 구입할 수 있다는 거는 전기차 치고 가성비가 굉장히 좋은 게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렇긴 하네요. 후측방 경보도 있고 차문 열고 벌컥 내리려고 할 때 경고해 주는 것도 있고 네. 이런 것도 다 있으니까. 근데 제가 한 가지 좀 아쉬웠던 건 아이오닉 6에서 기능 하나가 빠졌다고 생각되는 건 그 차일드락이 전자식으로 되는 버튼이 없어요. 보통 차일드락을 전자식으로 해놓기 때문에 뒤에서 차가 오면 그때 안전하차 방지를 해줘요. 문이 안 열리는 문이 거죠. 안 열리게 해주는데 얘는 문을 안 열리게 하는 기능이 없어요. 그냥 삐삐삐 소리 나도 문 열고 나가면 나갈 수 있는 거. 그게 좀 아쉽더라고요. 반도체 이슈 때문에 빠졌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그냥 버튼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아니 없어요. 네, 애초에 버튼 넣을 자리를 안 만들었더라고. 패밀리카로 쓸 분도 많으실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좀 아쉬운 부분이라 생각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되게 좋은 기능이거든요. 네. 좋은 기능이어서 현대차가 이거 도입했을 때 펠리세이드부터 시작해서 되게 많은 차에 도입했는데 저는 좀 많은 차에 좀 넓게 적용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리고 프레스티지 같은 경우에는 가격 차이가 대략 300만원 정도 나는데요. 네. 300만원 치고는 들어가는 옵션이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닙니다. 일단 가죽 시트가 천연 가죽으로 바뀝니다. 그럼 이전까지 인조 가죽이었어요? 네, 요 밑에는 인조 가죽이죠. 그래요? 그 다음에 천연 가죽으로 바뀌고 매트도 어부의 망을 재활용한 매트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관심 없다고요. 전기차니까 이런 걸 어망 같은 걸 뭐하러 재활용을 하고 그리고 그게 얼마나 되겠어 사실. 어망어망해? 계속 수집해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할 거냐고. 조금 들어가는 겁니다 결국엔. 그렇죠. 그리고 헤드램프도 여기서부터 LED 프로젝션 타입 헤드램프 들어가고요. 앞차를 피해서 하이빔을 켜는 기능도 여기서부터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웰컴 라이트 여기서부터 들어가는데 역동적으로 그거 진짜 움직인다고요. 멋있어요. 그거 진짜 멋있어요. 막 이렇게 못 보셨죠? 저는 못 봤습니다. 막 불빛이 그냥 쫙 이렇게. 그래요?
아, 비웃음나. 아니 여기서부터 동승석 전동 시트가 들어갑니다. 동승석 럼버 소프트랑 릴렉션 컴포트 시트도 여기서부터 들어갑니다. 사실 별다른 옵션이 없어요 여기서. 그러게 릴렉션 네. 컴포트 시트도 사실 별로 안 써요. 최근 들어서 활용도가 더 떨어진 게 네. 뒷좌석에 승객이 있으면 눕혀지지 않더라고요 최근 차들은. 당연히 안 되죠. 원래 그랜저까지만 해도 뒷좌석에 벨트를 차고 있어도 누워졌는데 아 그래요? 뒷좌석에 사람이 있어도 그냥 눌러버려요? 근데 공간이 넉넉하게 나왔어요 그랜저까지는. 아니 뭐 넉넉해. 그게 어떻게 넉넉할 그렇게 수가 있어? 누워도 사람이 정상적으로 탈 정도로 나왔기 때문에 아니 아닌데 어떻게 한 K8에서 누워질 줄 알았는데 안 되더라고요. 비정상적으로 타는 거죠. 그거는 어떻게 정상적으로 타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뭐 많이 쓰는 기능은 아닙니다. 저도 갖고는 있지만. 아 네네 알겠어요. 그 다음에 2열 열선 시트 패밀리카로 쓰실 분한테 중요한 옵션인 것 같은데 여기서부터 들어가고요. 운전석도 릴렉션 컴포트 시트가 여기서부터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서라운드 뷰 모니터도 여기서부터 들어가고요. 네. 후측방 모니터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 2가 여기서부터 들어갑니다. 격 스마트 주차 보조 2는 진짜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되게 잘 쓸 것 같아요. 네. 근데 저 같은 사람은 쓸 기회가 별로 없더라고요. 굉장히 타이트하게 주차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사람들은 네. 글쎄 이게 차가 뭔가 해줄 수 있는 그 여지가 별로 없어. 그래도 주차선을 읽어서 해주니까 조금 더 아 이제 주차선도 네. 있죠. 아 이제는 조금 더 활용도가 넓어지긴 했겠네요. 좀 익숙해지면 쓸모가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주차선이 좀 널널한 곳이면은 더더욱 쓸모가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그 다음에 측방 주차 거리 경보도 여기서부터 현대차 최초로 들어왔습니다. 그게 뭔데요? 옆에서 센싱을 해주는 거죠. 아 실제로 옆에 센싱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아마 앞에 있는 센싱이 이렇게 쫓아가면 옆으로 왔을 때 그거 경고해주지 않을까. 어쨌든 360도가 다 센싱된다는 느낌을 준다는 거죠. 네, 대신 주차 충돌 방지 보조도 측면까지 돼서 이제 그냥 기둥을 긁어먹는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게 있어요. 그래도 긁더라고. 내가 보니까 옆에서 삐삐삐 하는데 안 박는 게 아니고 네. 삐삐삐 하는데도 박는 거예요. 대부분 그래. 자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지금 프레스티지는 여러 가지 옵션들이 있지만 가격 상승이 무려 300만 원 이상 되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가성비로 추천드릴 수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뭐 풀옵션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좋아하시겠죠. 그래서 풀옵션 가격도 한번 재미삼아 계산을 해볼까요? 네 한번 제일 비싸면 어느 정도까지 될 수 있는지 한번 알아봐 주세요. 네, H트랙 같은 경우 아이닉 5에서 250만 원 정도 했으니까 250만 원 추가하고요. 네 빌트인 캠은 대략 70만 원 정도, 와이드 선루프는 75만 원 정도 추가해야 네. 될 것 같고요. 네. 보스 사운드는 65만 원을 추가하면 그리고 디지털 사이드 미러도 넣어야죠. 디지털 사이드 미러는 대략 140만 원 정도. 7,040만 원. 야, 7,040만 원이 되는 거예요. 풀옵션은 7,040만 원이 되는군요. 근데 여기서 세시 혜택을 받고 보조금을 받으면 실제 구매가는 5천만 원 후반대. 자, 보조금까지 다 탈탈탈탈. 네, 그리고 이 세제 혜택까지 다 탈탈탈탈 받으면 5천만 원 후반, 6천만 원 초반대가 될 6천만 원 것입니다. 정도 될 것이다. 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빼놓지 말아야 될 게 아직 세제 혜택이 들어가기 전이에요. 350만 원은 들어가겠죠? 이거 금액 비율대로 그렇죠. 들어가니까 금액이 최소한 400 가자 400. 5,640만 원이네요. 5,600만 원 정도 갑시다. 5,600. 우수리는 떼버려. 야, 5,600만 원이네요. 아, 풀옵션 풀옵션이- 5,600만 원. 프로쇼 5,600만 원이군요. 아, 되게 비싸다. 되게 비싸긴 한데 되게 또 비싸다. 눈을 돌려보면 네. 이 정도 가격대를 가진 경쟁차가 없죠. 전기차로 뭘 살 수 있을까를 보면 어쨌든 다 현대기아예요. EV6, 아이오닉 5 5 마땅히 없긴 한데 아니 볼보도 있고 네. 폴스타도 있고 뭐 있죠 있기는. 근데 주행 가능 거리가 313km잖아요. 그런 차들은. 그러니까 사람들이 주행거리에 연동해서 가격을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나요? 그런 경향이 있죠. 아 그래서 주행거리가 긴 차는 당연히 비쌀 것이다. 고급 차라서 비싸다. 요거는 전기차에선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벤츠라서 비싸다. EQA는 이 가격이면 살 수 있는데 EQA를 왜 했는데? 아 옵션으로도 안 되겠다. 네. 아 옵션으로도 아이오닉 6 옵션이 훨씬 좋다. 네. 아, 그렇군요. 일단은 이 가격대를 보면 어마어마하지만 이 전기차라는 걸 감안하면 굉장히 경쟁력 있는 가격대다. 이렇게 또 다시 생각하게 되는 그런 마법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거기다 충전 속도도 400V, 800V 이것도 다 받아주고요. 그렇긴 하죠. 네, 주행 가능 거리도 국산차 중에서는 가장 긴 차량이니까 네. 이 정도면 가성비가 충분히 괜찮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사실 풀옵션을 구입하기에는 가성비가 좀 떨어지는 차량이죠. 풀옵션을 구입하기보다는 저희가 추천드리는 옵션은 네. 익스클루시브에다가 H트랙이랑 파킹 어시스트, 컴포트 플러스 정도 넣어서 타시는 걸 가장 추천드리거든요. 이렇게 타면 대략 5천만 원 초반 정도의 이 차를 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거기 보조금을 받으면은 네, 4천만 원 정도에 4천만 원 후반 정도의 이 차를 구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이오닉 6는 한 4천만 원 중후반 정도에 구입하면은 딱 맞을 것 같은 자동차 네. 이렇게 느끼시는 거군요.
아, 훌륭합니다. 훌륭하게 네. 정리해 주셨는데요. 여기서 하나 빠진 게 있어요. 어떤 게 스탠다드가 빠졌습니다. 아니, 여기 스탠다드가 있는데 이거 빼먹으시면 어떡해요? 이거 가격이 지금 5,400만 원밖에 안 하네. 아, 이거 좋은 건데 이걸 지금 소개 안 하는 건 뭔가 근데 현대차의 무슨 앞잡이나 꽁꽁이나 뭐 77.4kWh 배터리 팔아먹으러 온 사람 같나요? 그렇죠. 사실 스탠다드도 예전이면 추천드릴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사실 지금은 스탠다드를 안 팔려고 좀 너무 상품성을 꼬아놨어요. 그래요? 여기서 안 팔려고? 여기서 보시면 아예 네. 기본형 트림밖에 선택을 하지 못합니다. 스탠다드는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없고 사실 들어가는 옵션이 별로 없어요. 2열 열선 시트도 안 들어가고 주행거리 짧으신 분 아이들 등하원용으로 구입을 하시더라도 열선 시트 이런 거는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열선 시트를 옵션으로도 선택할 수 없게 만들어놨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예전 같았으면 스탠다드도 정말 다양한 옵션이 있어서 추천드릴 수 있었을 것 같은데 네. 지금으로서는 당장은 좀 스탠다드 구입은 제거해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그래요? 네. 스탠다드는 옵션도 없으니까 그걸 네. 뭐하러 굳이 그걸 하느냐? 그러면 많이 아껴지긴 해요? 대략 450만 원 정도 아껴지는 거죠. 잠깐 450만 원 차인데 지금 너무 많이 빠지는 거 아니에요? 지금 배터리가 네. 77.4 배터리가 들어갔던 게 53.0으로 줄어드는 거거든요. 그럼 네. 배터리가 한 30% 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가격은 그 정도가 안 빠지고 가격은 400만 원밖에 차이가 안 나요. 네. 10%도 안 빠진 거거든요. 거기에다가 옵션도 상당히 많은 부분이 빠지는데 네,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거의 없죠. 선택도 못하게 하고 네. 야, 요걸 팔 생각이 과연 있을까? 근데 여기 그림엔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게 하나 있는데 네. 모터가 바뀝니다. 모터가 조금 더 힘이 좀 딸리는 모터로 바뀌죠. 150마력짜리로 바뀌어요. 229마력짜리인데 네. 갑자기 151마력으로 70마력 이상이 줄어들어요. 캐스퍼 엔진 하나 나갔네요. 캐스퍼가 저기 집에 가버리는 정도. 아니, 이게 무슨 일인가? 70마력을 빼버리고서 겨우 가격을 400만 원 뺀다고? 아니, 이게 좀 문제가 심각한 트림인 것 같아요. 이거 선택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 그리고 중고차도 많이 안 쳐줄 것 같아요. 이 트림은. 이거는 진짜 불호 옵션이 될 텐데 이거 자칫해서 선택했다가는 큰일 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스탠다드가 여기 가격 표현이 있지만 이거는 절대 사시면 안 되는 정말 네. 큰일 날 옵션이에요. 사실 예전 코나 EV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옵션도 있었는데 네. 아예 스탠다드로 빼놓은 것 뿐이지 사실 선택할 분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으로 보여요. 네, 아마 몰라서 선택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네. 400만 원이나 싸네 하고 선택할 것 같은데 아. 약간 함정 카드를 여기다 숨겨놨어요. 네. 여기 아주 특이한 옵션이 하나 있는데요. 네. 여기 보면 EV 성능 튠업이 있어요. EV 성능 튠업. 이야, 이게 뭡니까? 실내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에서 네. EV 각종 셋업을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브레이크, 컴포트 모드, 스포츠 모드 있고요. 네. 가속 모드도 AWD 고정, 그리고 AWD 자동, 그다음에 투휠 드라이브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페달 담력도 조절할 수 있어요. 빠르게, 보통, 느리게 이렇게 설정할 수 있는 시스템이 EV 성능 튠업인 거죠. 현대차 그룹 최초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EV 성능 튜닝이 아니고 네. 튠업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네. 사람들이 굉장히 지금 혼동을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지금 저기에 있으면 OTA를 통해서 모터의 성능을 더 강화시켜 줄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네. 모터 성능을 추후에 바꿔줄 수 있는 기능이 있을 수도 있죠. 그런데 네. 어쨌든 이 EV 성능 튠업 요 옵션은 그건 아니다. 네, 그걸 그건 말하는 아니고. 건 아니고 여기서 선택해서 가속감이나 감속감이나 이런 것들을 바꿔줄 수 있는 기능이다. 튜닝이라고 해야 되지 않나? 튠업은 아니잖아. 약간 오해 가능성이 조금 있는 이름인 것 같아요. 개인적 성향에 맞추면 좋은 옵션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개인화 같은 이름이 조금 더 맞을 것 같은데 성능 개인화 기능이잖아요. 네. 성능 튠업 기능이 아니고. 이런 전기차의 튀어나가는 느낌을 저희는 굉장히 좋아하지만 네. 싫어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내연기관차처럼 좀 부드럽게 나왔으면 좋겠다. 그런데 페달링이 좀 미숙한 분들이 계실 수 있잖아요. 아니, 저는 네. 제 차는 튀어나갔으면 좋겠고 네. 옆에 사람이 운전할 때는 안 튀어나갔으면 좋겠어요. 아, 내가 운전할 때는 뿅 튀어나가야지. 뭔 소리야. 아니 뭔 소리야. 그런 느낌이라서 네. 그래서 이게 계속 차들이 점점 네. 튀어나게 만들어지는 거 아닌가. 예를 들어서 현대기아차도 이제 프로필 모드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김하영 기자님 운전하실 때는 완전 빠르게 AWD 고정, 거기다가 가속감도 빠르게 이렇게 설정해 놓으시면 되고, 옆 사람한테 운전을 맡기신다 그러면 프로필을 바꿔놓고 가속감 느리게 H트랙도 2WD 고정 이렇게 해놓으시면 되기 때문에 네. 사실 이런 기능은 뭐 부부끼를 타거나 아니면 아이들한테 운전을 알려주거나 이럴 때도 굉장히 많이 유용하게 사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저희 직원들이 테슬라 모델 3 같은 거 타고 나갈 때 제가 네. 원격에서 이렇게 발렛 모드로 바꿔놓습니다. 속도 80km 제한. 그런 기능 필요하다니까요. 전기차는 이런 게 진짜 중요해. 가속력 천천히 이렇게 누를 수 있어요. 그럼 돼야 돼.
그럼 주행 가는 거리 한번 볼까요? 네, 주행 가는 거리가 꽤 흥미롭습니다. 국내에서 테슬라 모델 3가 동급에선 가장 길거든요. 528km인데 아이오닉 5는 18인치 기준, 투휠 드라이브 기준으로 524km입니다. 아, 요거 4km 아쉽네. 네, 조금 부족하죠. 4km만 딱 높였어도 어떻게든지 테슬라를 뛰어넘는 건데. 네. 아, 요거 좀 아쉽네요. 현대차에서 지금 진짜 아쉬워하고 있을 거예요. 네, 아 내가 왜 4km 저거 못했을까? 480이나 490 정도였는데 거기서 열심히 올라온 게 이거였겠죠. 그걸 최대한 끌어낸 게 이럴 것 같아요. 거기서 진짜 했는데도 안 됐던 거예요. 네, 근데 20인치 휠을 달면 전비가 뚝 떨어져서 네, 452km밖에 못 갑니다. 아니 휠 하나 바꿨다고 그 정도 차이가 나요? 70km나 줄어들어요? 네, 72km나 줄어드는 거죠. 이야, 그렇게나? 그리고 4륜구동을 달면 524km에서 484km로 40km가 줄어듭니다. 4륜구동에다가 20인치 휠을 달면 네. 420km가 돼요. 그래서 실제로 주행거리 자체는 가장 긴 트림은 정말 멀리 가긴 하지만 네. 4륜구동에다가 휠 옵션을 바꿨을 때 아이오닉 5랑 그렇게 큰 차이는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정확할 것 같아요. 아이오닉 5가 몇 킬로인데요? 아이오닉 5가 최고 주행거리가 450km 정도? 그건 휠이 뭐예요? 19인치죠. 20인치로는 대략 410km 정도 갑니다. 아, 가장 작은 게 얘는 19인치고 18인치고, 얘는 네. 18인치. 그러니까 하나 더 작고 타이어의 폭도 아마 더 작겠네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아마 정말 18인치에 이건 524km 간 건 진짜 연비 세팅을 한 게 아닌가. 정말 최대한 얇게 최대한 연비 타이어를 껴서 어떻게 달성한 것 같고, 주력으로 판매되는 트림은 아마도 420km 정도, 네, 여전히 400km대를 마크할 것으로 보입니다. 450 언저리에 있는 게 아마 주력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되긴 하네요. 스탠다드는 367km고요. 스탠다드는 367km. 야, 스탠다드는 저건 도대체 왜 들어있는 건지 모르겠네. 그러니까요. 끝났습니까? 사실 아이오닉 6의 가격표는 별로 네. 재밌는 기능은 별로 없었습니다. 아니 재밌는데 왜? 사실 기존 기능 그대로, 거기다가 꼼수 트림도 아이오닉 5에서 보여줬던 거 그대로니까 새로운 꼼수가 아니었다. 네, 그냥 저희가 추천드리는 거는 익스클루시브 플러스에 H트랙, 파킹 어시스트, 컴포트 플러스 정도 넣은 트림이다. 네, 요 정도만 추천드리고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또 꼼수라 그랬네. 복심이다. 복심. 예, 복심. 고객의 부담을, 국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네, 이자가 또 가격이 올라가면 이자가 비싸지잖아요. 그렇죠. 맞아. 지금 7천만 원짜리 차에도 경제성을 생각할 수 있게 딱 해드려야지. 그럼 이건 제네시스 아니라 현대니까요. 현대니까. 네, 그러면 여기까지 다뤄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는 모카키만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모카샤스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밌는 부분이 이 부분인 것 같아요. HGN 액세서리스. HGN 액세서리가 갑자기 추가됐네요. 컵홀더 기본 제공, 선글라스 케이스 기본 제공. 아니 무슨 소리야 이게? 컵홀더 기본 제공? 근데 이거 젤리는 없어요. 우리 아이오닉 5. 아니 근데 컵홀더가 왜 기본 제공? 컵홀더가 뭘까? 선글라스 케이스도 기본적으로 준다고. 선글라스 케이스를 차에 장착하는 게 아니고 케이스를 따로 주는 거예요? 스티어링 휠 테이블 이거 되게 재밌다. 네. 뭔지 알아요? 이거 스티어링에 딱 끼워서 햄버거 같은 거 먹을 때 쓰는 거 아닌가요? 그쵸. 스티어링 휠에다 테이블 끼고서 이렇게 먹으라. 되게 안 돼 보이긴 한다. 사람이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런 느낌이 들긴 하는데, 그래도 있으면 되게 편하겠네. 전기차가 차라는 개념보다는 하나의 방 이런 게 개념이 또 생기다 보니까 이런 것도 만들어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글로브 박스에도 테이블이 올라갈 수 있어요. 네.